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유독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바로 환율 변동성 때문입니다. 1,40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은 찾았지만 1,380원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기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배당금 송금이 좀 있는 시즌이죠.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이제 배당금이 달러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총선 이후에 재정 정책이나 증시 관련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이슈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축 장기화로 인한 달러화 강세입니다. 아시겠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9월이 아니라요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정도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렇게 되면 원화는 약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입니다. 돌고 돌아서 이 부분이 또 연준의 긴축을 장기화시키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유가를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이 하락하고, 그리고 무역 수지가 하락하게 되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 당연히 또 상승 리스크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4월에 역외 배당금 송금으로 인한 달러화 수요가 좀 높아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뜩이나 긴축의 장기화, 유가의 상승, 그리고 배당금 송금까지 있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엽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총선 이후에 여당의 어떤 패배로 인해서 재정 정책에 대한, 그리고 시장 관련된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어떤 레벨로 보면 좀 괜찮냐 하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그려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기억해 보시겠지만 1,050원까지 내려갔었던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1,050원일 때 우리나라 한국의 GDP는요. 전 세계에서 2%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1.6%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가 2024년에 한 100조 달러 정도, 한 10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6조, 1.7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비중이 1.6%. 그러니까 이 비중을 갖고 계산해 보면 원달러 환율 한 1,380원에서 1,4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400원 이상을 가게 되면 펀더멘털 대비 조금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1,400원 이상이 가게 되면 당국의 개입이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이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국내 증시의 얘기도 같이 한번 드려볼 텐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빠르게 2,750에서 2,500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요. 지금 계속 상승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말씀드려 보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주식 MDD라 그래서 이 최대 낙폭 고점에서 주가가 확 빠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 낙폭이 물론 10%까지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10%까지 하락하면요. 지금 기준으로는 2,520포인트입니다. 전일 종가 대비 50포인트도 안 남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 그 뒤에 좀 여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진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경기 상승 국면에서 고점 대비 지금 8에서 9% 하락한 지금 코스피 지수는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는요, 원화를 비롯한 글로벌 외환시장 상황, 그리고 국내 자산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변정규 미주은행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뉴스를 많이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1,400원이 장중에 좀 뚫었다가 당국의 뭐 구두 개입설도 좀 나오면서 좀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300 후반대입니다. 먼저 환율이 좀 급등한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앵커님께서도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은 이제 금리 시장, 그다음에 주 시장과 더불어 세계 이제 3대 국제금융 시장인데요. 여기에는 채권과 주식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급으로 2%로 아직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3.5%로 아직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네.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조금은 잊혀졌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3개월 연속으로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옅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올해 적으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예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가중이 되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인하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시장에는. 지금 적어도 작년 말 같은 경우는 6번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반발,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으로 좀 더 원화 매도 쪽에 조금 우위가 생기면서 원화가 좀 약해진 상황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반도체 등 우리나라 그 주요 수출 품목들의 조금 부진이 작년부터 이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작년 말부터 개선되긴 했지만 주요 네. 품목들의 이제 뭐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나 여러 가지 그 기반 산업 시설들의 그 강세가 조금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회복 기미가 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세 기본적인 원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중동 사태가 이러한 것들을 촉발해서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을 이끈 그런 요인들로 볼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고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 고환율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저께도 이제 그 당국에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 이런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개입에 대한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낮출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고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투자자들은 상단을 조금 열어두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망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상단 열어봐야 된다. 왜냐면 배경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단기에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망까지 주셨는데 아까 뭐 상단을 좀 열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주셨잖아요. 네. 뭐 환율 전망 주가보다 더 어렵지만 상단이라는 게 또 1,400, 1,500, 그러니까 2022년 말인가요? 그때 1,440원인가? 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수준까지도 혹시 봐야 되나요? 지금은 사실은 그 환율의 레벨을요, 이렇게 수준을 절대적으로 과거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종가 기준, 달러원 환율의 평균 환율은 약 1,150원 정도가 됩니다. 1,150원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달러 강세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됐었고요. 고금리가 연준의 고금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달러원 환율이
중위값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0원대 위에서 네. 가까이는 1,250원 이상에서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과거와 비교는 어렵지만 상단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서 볼 수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의 그 외환 시장의 변동은 수급과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시장 변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험,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기금이나 여러 투자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기분포 안에서 그렇죠.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사실 외적 변수입니다. 95%, 99%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다음에 불편해하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물론 개입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열어두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중동 사태가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고환율이 상단보다는 고환율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투자에 그런 포커스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장기간 유지 가능성, 고환율의 장기간 유지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미 환율이 높아진 수준이고 이 수준에서의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유불리를 좀 찾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고 원달러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지만 최근에 이제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원인은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 엔화도 지금 154엔인가요? 간밤에도 그러니까 150엔이 넘으면 또 뭐 개입이 있을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152엔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엔화에 대한 시각도 어떨까요? 네, 어저께 그 한미일 재무장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공동 성명에서 이제 서로 다 인식을 같이 하고요. 뭐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의 이러한 그 약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공조된 개입, 구두 개입과 같은 그런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엔화도 원화 못지않게 하락이 가치 하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더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예. 기준금리 인상이 3월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4월 중순이 안 됐는데 이렇게 엔화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148원이었어요. 발표 당시에. 148원대였는데 지금 154원이었고요. 어저께 한미일 재무장관의 그런 발표가 없었다면 아마 155엔 이상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좀 심리적인 그 저항선 게다가 불편한 레벨인 160엔이 코앞입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국제금융 그 사회에서는 원화가 1100, 1450 게다가 달러가 160, 엔화가 160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무슨 공조에 대한 큰 어떠한 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조. 제가 뭐 너무 앞서가는 생각일 수 있지만 예전에 그 트럼프,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트럼프의 참모진이 뭐 약간 플라자비처럼 달러를 약세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그런 공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죠. 원화나 엔화의 급작스러운 이런 약세는 세계 경제, 특히나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뭐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재임 당시에는 미국 통화에 달러의 그런 약세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끈 장본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유로 약세를 강세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원화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맞아요. 시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달러 강세로 오히려 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 그 우월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투자나 아니면은 뭐 그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로 하게 되면 달러에 대해서 집중이 되게 되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미국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는 동시에 달러도 강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쪽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 유로 등 여러 가지 달러의 상대 통화가 약세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렇죠. 유로존의 그 CPI가 또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더 떨어졌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유로존의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는 반면에 미국의 경기 호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CPI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달러 강세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통화들을 약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화나 엔화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달러의 사실 어떻게 보면 발권국인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달러의 발권국의 미국이 좋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의 뭐 간밤에 CPI가 또 낮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이슈.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자산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포지션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달러 원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이렇게 추세가 강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외국인의 유입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크게 아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있게 되면 주식을 투자하는 외국인이 기초자산에 투자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환 투자에 있어서도 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반대적으로 만약에 이런 추세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미국이 인하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높았던 환율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또한 염두에 두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그다음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대내외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환율이 높은 상태죠. 특히나 이제 서학김이라고 이렇게 대표되는 네. 미국 미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을 특히나 정치적인 아니면은 국지적인 이러한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의 주식 다우나 아니면은 나스닥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러한 국지적인 이슈는 빠르게 전개되지 않아도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외적인 리스크는 오래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를 하고요.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더 급작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잦아진 상태입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갖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당국의 대응이 이렇게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이러한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결제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환 해지를 통한 위험 저감을 하실 것을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시장의 급변동성에 대해서 진단하고 전망까지 좀 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